안녕하세요, 비너트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속을 많이 썩였던 로봇 청소기를 새 제품으로 교체를 하고 난 후에 사용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체한 제품은 나르왈에서 이제 막 출시한 플래그십 제품이죠. 나르왈 플로우 모델입니다. 그동안 불편했던 점들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알아보고 최신 플래그십 로봇 청소기는 과연 어느 수준까지 와 있는지, 그 작동 원리와 기능들은 무엇인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구성품은 로봇 청소기 본체와 올인원 스테이션, 그리고 더스트백과 먼지통 내부 교체용 필터, 또 먼지통 필터는 여분이 각각 하나씩 더 들어있고요. 정수통에 넣는 클리너와 스테이션에 넣는 필터도 들어있습니다. 나르왈 플로우 본체는 상단에 있던 라이다 센서가 후면부로 옮겨가면서 상단부 돌출 없이 더 슬림해진 것이 특징이고요. 전방에 장애물을 인식하는 RGB 카메라 센서가 2개, 전방 충돌 감지 센서, 측면에는 모서리 센서, 상단부에는 시작 정지 버튼, 그리고 홈 버튼이 있습니다. 상단 커버를 열면 먼지통을 볼 수 있고요. 하단부를 보면 머리카락 엉킴이 없는 제로탱글 메인 브러쉬와 사이드 브러쉬가 2개, 그리고 크롤러 물걸레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3개의 추락 방지 센서도 볼 수 있네요. 올인원 스테이션에는 시작 정지 버튼이 보이고요. 커버를 열면 오수통과 정수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의 옅은 그레이와 짙은 그레이 색상이 혼합되어 있는 깔끔한 스타일이고요. 플래그십 제품인 만큼 스테이션의 크기는 상당히 큰 편입니다. 나르왈 플로우는 크롤러형 물걸레를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데요.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롤러형 물걸레는 바닥과 닿는 면적이 선에 가깝지만, 이 크롤러 방식은 바닥과 닿는 면적이 직사각형으로 훨씬 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걸레를 12N의 압력으로 누르고 크롤러가 회전하면서 닦아주는 방식인데요. 12N의 힘은 1.2L 생수병이 위에 올려져 있는 정도니까요. 사람이 손으로 힘을 줘서 문지르는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 물걸레는 청소기 진행 방향과는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바닥과의 마찰력을 높이면서 바닥을 꾹 눌러서 문지르는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2개의 걸레가 도는 회전형 걸레와 비교해 보더라도 나르왈 플로우의 크롤러 방식이 좀 더 사람이 청소하는 방법과 유사했습니다. 실제 우리가 바닥을 닦을 때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돌리면서 오염물질을 문지르기보다는 크롤러 방식처럼 밀면서 닦아내잖아요. 크롤러 방식이 좀 더 위생적인 청소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요. 또 회전형처럼 전선이나 케이블이 말려 들어갈 염려가 없다는 것도 장점이었습니다. 물걸레 청소를 하는 동안 여기에 보이는 16개의 구멍에서 45도의 온수가 지속적으로 걸레를 적셔주게 되는데요. 따뜻한 물걸레로 닦아주기 때문에 청소 효과가 훨씬 더 좋아지겠죠. 물걸레 성능이 어떤지 보기 위해서 수성팬으로 바닥에 낙서를 하고 나르왈 플로우를 돌려봤는데요. 너무 낙서를 많이 해놓아서 그런지 군데군데 지워지지 않은 곳이 있었습니다. 좀 실망을 하고 있었는데 스테이션에 복귀했던 나르왈 플로우가 갑자기 오염을 발견했습니다. 중복 청소를 시작합니다 라고 안내를 하더니 한 번 더 청소를 시작하더라고요. 아까 흔적이 남았던 곳까지 완전히 깨끗하게 닦고 복귀하는 모습이 똑똑해 보였습니다. 이렇게 물걸레질을 하고 나면 이 걸레가 오염이 될 텐데요. 나르왈 플로우가 실시간으로 걸레를 어떻게 세척하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염된 걸레가 회전하면서 45도의 깨끗한 온수를 만나게 되고요. 물에 젖은 오염물들은 단단한 스크래퍼를 지나가면서 오염물이 긁혀 나오듯 짜지게 됩니다. 이때 나오는 오염수는 여기 홈을 통해서 내부 오수 탱크로 자동으로 회수가 되는 원리인데요.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걸레가 점점 더 깨끗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 있는 오수 탱크에는 믹서기가 계속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수가 회수되더라도 탱크 내부에 오염물질이 가라앉거나 눌러붙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청소기 자체에서 실시간으로 세척을 하지만 걸레 오염이 심해지는 것이 감지되면 청소 중간에 스테이션으로 복귀해서 추가적인 물걸레 세척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스테이션에 와서는 걸레 세척뿐만 아니라 로봇 청소기에 있는 오수 탱크의 오수를 회수하기도 하고요. 깨끗한 물을 다시 보충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테스트했을 때는 청소 면적 16.5평을 1시간 44분 청소하는 동안 물걸레 세척을 위해서 스테이션을 총 4번 복귀했고요. 스테이션에서 2-3분 정도 세척을 진행했습니다. 세척이 끝나면 바로 이어서 청소가 시작됐고요. 모든 청소가 완료되고 나면 스테이션으로 자동으로 복귀하는데요. 이때 본체에 있던 오수는 스테이션으로 배출되고 스테이션에서 마지막 물걸레 세척이 진행됩니다. 최종 물 사용량을 확인해 보니까요. 정수통의 물은 절반 정도 사용했고요. 오수통은 3분의 1 정도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저희 집 기준으로는 2번 청소할 때마다 또는 매번 청소할 때마다 물을 보충해 주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로봇 청소기를 사용하면서 불편했던 점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로봇 청소기가 애매한 높이의 장애물을 만나면 그걸 넘으려고 계속 시도하면서 소음과 진동이 발생했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바닥에 있는 수건이나 작은 물건이 메인 브러쉬에 걸려서 청소가 중단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입니다. 나르왈 플로우는 이 부분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직접 한번 테스트해봤습니다. 나르왈 플로우는 전면에 있는 2개의 RGB 카메라와 10탑스의 연산이 가능한 인공지능 칩셋을 이용해서 200가지 이상의 물건을 인식하고 회피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확인해봐야겠죠. 평소에 문제를 일으켰던 작은 자동차 장난감과 USB 케이블, 양말, 그리고 휴지로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케이블의 경우 케이블의 굴곡을 따라서 최대한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밀착해서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양말과 휴지도 살짝 건드리는 모습을 볼 수는 있었지만 어렵지 않게 피해가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장난감 자동차 같이 작고 잘 굴러가는 장애물들은 사이드 브러쉬로 살짝 건드려서 움직이긴 했지만 이렇게 위치가 바뀐 장애물도 끝까지 놓치지 않고 회피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의자, 다리같이 복잡한 곳을 지나갈 때도 청소기가 부딪히면서 길을 찾는 게 아니라 장애물을 인식하고 거리를 조절하면서 최대한 접촉 없이 지나가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드 테이블의 다리를 보면 상처가 많은 것이 보이시죠? 이게 기존 로봇 청소기가 청소할 때마다 여기를 넘어보려고 달려들면서 낸 상처들이거든요. 저희 집에는 이런 식으로 상처가 난 다리들이 꽤 많습니다. 나로알 플로어는 이렇게 넘을 필요가 없는 장애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번 지켜봤습니다. 넘어갈 필요가 없다는 것을 판단하고 나서는 테이블 다리를 정말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경계선을 따라서 정확히 청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똑똑하게 작동하는 모습에서 정말 좀 답답했던 게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로알 플로어는 장애물을 만났을 때 회피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경로상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문지방이나 발코니 샤시 같은 곳은 넘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이때 단일 문턱은 3cm, 이중 문턱은 4cm까지 넘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나루알의 전장 모델이 2cm까지 넘을 수 있었으니까요. 2배나 높은 높이를 넘어가는 셈인데요. 장애물을 직접 한번 넘어가 봤습니다. 나루알 플로어가 이 턱을 넘어가야 할 장애물이라고 판단을 하고 나서 잠시 멈추는 듯 하더니 자동으로 몸을 들어 올리는 리프팅 기능을 작동시키더라고요. 그러면서 턱을 한 발 한 발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로봇 청소기가 장애물을 넘어갈 준비를 하고 또 넘어가는 모습이 좀 신기했습니다. 보통 로봇 청소기는 전방 감지 센서가 닿기 전 높이인 2cm까지 올라갈 수 있지만 나루알 플로어는 이렇게 리프팅이 되기 때문에 4cm 높이의 문턱까지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나루알 플로어는 더 낮은 곳도 들어갈 수 있게 됐는데요. 나루알 플로어는 상단에 튀어나와 있던 LDS 레이더 센서를 없애고 대신 라이다 센서를 뒷부분 안쪽에 배치하면서 청소기의 높이를 9.5cm까지 낮췄습니다. 그러면서 가구 밑에 높이가 10cm 정도만 돼도 청소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청소 구역을 더 넓힐 수 있게 됐죠. 만약 가구 밑으로 청소기가 들어가서 청소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구매 전에 가구 다리 높이를 한번 측정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용하던 로봇 청소기에서 제가 가장 보기 싫어했던 부분은 머리카락이 너무 많이 엉켜있는 메인 브러쉬와 사이드 브러쉬였는데요. 정말 너무 지저분하죠. 그런데 나루알 플로어에는 이렇게 머리카락이 엉키는 것을 방지해주는 두 가지 장치가 있다고 해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우선 제로 탱글 메인 브러쉬는 머리카락이 엉키지 않게 이렇게 한쪽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개방되어 있는 형태를 하고 있는데요. 머리카락이 빨려 들어오면 메인 브러쉬에 감겨서 돌다가 이 개방된 부분으로 머리카락이 모이면서 결국 이 먼지통으로 빨려 들어가는 메커니즘입니다. 실제 작동되는 모습이 좀 신기하죠. 고질적인 머리카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를 정말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또 이 양쪽 사이드 브러쉬에도 머리카락이 정말 많이 엉키잖아요. 나루알 플로어의 사이드 브러쉬는 이렇게 접히는 구조이면서 양방향으로 회전하는 작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 사이드 브러쉬가 접혔다 펴졌다를 반복하겠죠. 그러면서 사이드 브러쉬에 엉켰던 머리카락들을 이런 식으로 메인 브러쉬로 보내서 빨아들이는 방식으로 머리카락을 처리하더라고요. 실제 집안 전체를 청소했을 때도 머리카락이 엉켜있던 경우는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머리카락 때문에 받던 스트레스에서도 해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루알 플로어의 아이디어가 진짜 좋다고 느낀 부분이 바로 이 사이드 브러쉬인데요. 보통 이 직각 코너 부분에는 사이드 브러쉬가 닿지 않기 때문에 오염물질들이 쌓이게 되잖아요. 나루알 플로어에 있는 이 오렌지색 사이드 브러쉬를 보면 한쪽 부분이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일반적인 사이드 브러쉬의 길이로 청소를 하지만 코너에 도착하면 사이드 브러쉬가 역방향으로 회전하면서 길이가 길어지게 됩니다. 나루알 플로어가 실제 청소하는 모습을 보면 코너에 진입한 것을 감지하면 그 자리에 잠깐 멈춰서 사이드 브러쉬를 반대 방향으로 돌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렇게 길어진 사이드 브러쉬로 코너에 있던 오염 물질들을 전부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이 사이드 브러쉬 작동 방법은 머리를 잘 쓴 것 같습니다. 물걸레도 코너나 벽을 만나면 이 물걸레질을 빈틈없이 할 수 있도록 옆으로 확장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벽 5mm까지 밀착해서 청소를 하기 때문에 물걸레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었고요. 또 벽면이 물건들 때문에 울퉁불퉁한 상황에서도 굴곡에 최대한 맞춰서 물걸레가 확장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의자 다리처럼 청소기가 앉고 돌아가는 형태의 장애물에서도 물걸레가 돌출되면서 최대한 꼼꼼하게 닦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죠. 나루알 플로어가 건식 쓰레기와 습식 쓰레기를 구분해서 청소 모드를 바꾼다는 점도 정말 똑똑하게 느껴졌는데요. 예를 들어서 젖은 액체를 만났을 때는 메인 브러쉬가 젖지 않도록 메인 브러쉬의 작동을 멈추고 메인 브러쉬를 들어 올리게 되고요. 물걸레는 하강시키면서 닦는 위주의 청소를 진행하고요. 반대로 작은 알갱이나 입자들을 발견했을 때는 물걸레는 들어 올리고 메인 브러쉬를 하강시키면서
강한 흡입을 시작하면서 오염물들을 빨아들이는 청소를 진행합니다. 로봇 청소기가 정말 많이 똑똑해졌죠. 나로알 플로우는 카펫을 만났을 때도 청소 방식을 바꿨습니다. 물걸레가 카펫에 닿지 않도록 물걸레를 1cm 들어 올리게 되고요. 먼지를 더 잘 빨아들일 수 있게 메인 브러쉬 덮개 모듈을 아래로 밀착시킵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강력 모드로 전환되면서 카펫에 붙어있는 오염물질들을 강하게 흡입하게 되는데요. 나로알 플로우는 전작보다 약 22% 정도 상승한 22,000파스칼의 흡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카펫 청소에 특화되어 있다고 봐도 좋은데요. 하얀 카펫에 기름진 붉은색 과자 부스러기를 뿌려놓고 테스트를 했을 때 가로로 한 번, 또 세로로 한 번 청소하면서 95% 이상 오염물질을 빨아들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카펫에 털이 너무 길다거나 기타 이유로 카펫 청소를 하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카펫을 회피하거나 그냥 넘어가게 설정할 수도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로알 로봇 청소기가 스테이션으로 복귀하면 스테이션에서는 오수와 먼지를 수집하고 세척을 시작하는데요. 올인원 스테이션이 어떻게 청결함을 유지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로봇 청소기가 스테이션에 도착하면 로봇 청소기가 모아놓은 오수를 스테이션의 오수 탱크로 보내게 되는데요. 이때 스테이션에 있는 센서가 오염 정도를 파악해서 45도에서 80도의 온수로 걸레가 깨끗해질 때까지 반복해서 세척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걸레에 케첩을 좀 뿌려놓고요. 스테이션에 넣은 다음 세척을 한번 진행해 봤는데요. 일단 눈으로 확인했을 때 깨끗해 보이죠?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걸레를 깨끗한 물에 담가서 휘저어 봤는데요. 이렇게 해도 탁도가 거의 변하지 않는 깨끗한 상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걸레 세척이 끝나면 40도의 열풍으로 건조해주기 때문에 세균 증식도 방지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5일 정도 사용하는 동안 걸레에서 냄새가 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또 깨끗한 온수로 로봇 청소기에 있는 오수 탱크도 세척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80도의 뜨거운 물로 물이 지나가는 모든 경로를 살균 세척하면서 내부 세척이 마무리된다고 합니다. 청소가 끝나고 로봇 청소기 본체에 모여있는 먼지를 스테이션 안에 더스트백으로 빨아들여 봤는데요. 잔여물이 없이 깔끔하게 빨아들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더스트백은 2.5리터의 대용량이기 때문에 최대 4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이 스테이션 아래 부분에 있는 필터망은 막히지 않도록 가끔 세척을 해주시면 좋겠죠. 전자제품은 최신 제품이 가장 좋다는 말이 역시 맞는 것 같습니다. 로봇 청소기는 사람이 매일 해야 하는 수고를 직접적으로 덜어주기 때문에 이전 세대보다 업그레이드된 점들이 더 크게 와닿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나로알 플로우의 최신 기능들이 여러분이 로봇 청소기를 선택하시는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봇 청소기를 새로 구매할 계획이라면 오늘 소개해드린 이 나로알 플로우 제품도 꼭 염두에 두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민호트였습니다.